그건 이게 뭐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바뀔 때마다 네네. 국정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는 다 인식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항상 바뀌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닷컴의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바로닷컴의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그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 손해사정에 네네. 대해서 이제 다뤄볼 건데요. 일단 손해사정사의 그 종류, 네네. 그러니까 이 손해사정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네네.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제 크게 보면은 보험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의 손해사정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제 독립손해사정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험회사 소속이야 뭐 당연히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는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당사자 입장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제 독립손해사정사가 있는데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측에 서서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독립손해사정사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소비자 쪽의 편에 서서 많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손해사정 업체 중에 네네네. 보험회사의 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나요? 그 이제 위탁업체랑 비슷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탁업체보다 보험회사를 위해서 더 손해사정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회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회사라는 건 결국은 보험회사인 모 회사가 자본을 출자해서 만든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유착관계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최근에도 특히 또 문제가 됐어요. 네네네. 이게 어떠한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기사를 보니까 그 삼성생명이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확히 말하면 99.8%인가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삼성생명 서비스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금융인과 금감원 측에서 경영 유의라는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도화선이 된 사례가 있거나 네네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뭐 그게 금감원에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새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암 입원 일당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삼성생명 자회사에서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했는데 이게 모회사인 삼성생명에서 그 만든 가이드라인 그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동일하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고 모회사에서 만드는 해당 가이드라인 자체는 암 입원 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줘라 이렇게 주지 마라 이런 부분보다는 거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대부분 지급 거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죠. 이렇게 이제 그 동일하게 이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렇게 이제 경영 유의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손해사정을 한 게 아니라 그 자회사가 그냥 보험회사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처럼 그냥 일을 처리한 거네요. 네, 뭐 맞습니다. 그 회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데보다 좀 더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SBS 기사를 보니까 국회의원인 이제 전재수 의원이 뭐 국정조사 그쪽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금융위원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자회사들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도 전재수 의원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원칙적으로는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건 이게 뭐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바뀔 때마다 국정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의원도 국회의원도 항상 지적을 했고요. 근데 뭐 항상 바뀌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좀 추진하는 입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1년 3월에 입법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자기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 발의를 했는데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
혹은 보안성, 뭐 긴급성 등으로 손해사정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만 아직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정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네. 아직 발의는 됐지만 통과도 아직 안 된 통과는 안 상태죠. 됐다. 네네. 어떤 기존 제도라고 하면은 제도대로 하면 문제가 뻔히 예상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여전히 지금까지 자기 손해사정을 자신 있게 했던 근거는 뭡니까? 그 손해사정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보험업에서는 그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할 때 네. 보험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되고 또한 이제 자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그게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죠. 네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자기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이제 보험회사가 판매한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 설계사이면서 손해사정사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해사정사가 출자한 보험회사 즉 모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든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도록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예외 규정으로 인해서 자회사 손해사정을 가지면서 본인들이 이제 손해사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불성성이네요. 그러니까 그쵸? 예.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 이해관계나 네네. 자기 손해사정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기 손해사정을 예외 규정으로 빼냈다. 네네. 그것도 시행령에서. 그게 이제 같은 조항에서 앞뒤가 완전히 안 맞게 해버리니까 네. 참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네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의 이제 객관성의 문제가 네네네. 계속적으로 불거지니까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네네. 이제 사고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네네.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라는 거를 예. 만들었는데 제가 한 3년, 4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제가 협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TF에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손해사정을 이제 보험회사가 맡기는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네. 위탁이나 아니면 자회사에게 이제 맡긴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하고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모든 보험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실손보험금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때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부터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소비자 선임 제도를 네네네.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제 업계 반발이 심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그리고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소규모 독립손해사정사일 수도 있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네. 걸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일단 실손보험금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논의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얘기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는 해요.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그 실손보험에 대해서 네네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일단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나도 해본 적 없어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제가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1억 건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위 5개 회사들 지금 10개 회사를 다 뽑아가지고 해봤는데 소비자 선임권이 이루어진 게 86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물론 이제 1억 건이 넘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86건 이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비자 선임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융 당국이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홍보 부족.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2차적으로는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은 소비자에게 카톡이나 이제 문자를 보내서 당신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안내 문자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문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라
당신 선택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고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는 네. 선택권의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제 통보인 거고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약간 좀 제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의 안내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네. 조사를 해가지고 집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 제도를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험회사가 이 소극적 안내만 하는 이유가 좀 예상이 되긴 하네요. 그쵸? 보험회사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또 이 동영상이 많이 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인식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이유는 이제 뻔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나 위탁 손해사정 업체에게 이제 그 손해사정을 맡긴다는 본인들은 얘기가 잘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독립손사를 소비자가 선임을 해서 그 손해사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싶은데 독립손사는 이건 당신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독립보다는 위탁이나 자회사 쪽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걸 더 원하겠죠. 그럼 소비자가 만약에 진짜로 손해사정사를 이제 선임을 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럼 보험회사가 거기에 순수히 따라갈까요?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것저것 좀 조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선임권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손해사정 업체는 손해사정사 협회에 이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회사가 거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손해사정사도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 이제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 협회 공시제도가 이것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해사정 업체만 공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로펌에 소속돼 있으면은 공시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보수 기준이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각 보험회사마다 그 보수 기준이 동일하다라고는 하지는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자율성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금감원이나 뭐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통일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선임권에 대해서 보수 기준을 점점점 낮춘다라면은 독립손사들은 차라리 그 돈 받는 다른 일을 할래라고 하면서 굳이 안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독립손사가 안 하니까 우리는 위탁이나 자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이제 위탁업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A 보험사는 100만 원을 줘요. 근데 B 보험사는 5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A 보험사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점점 A 보험사한테 입맛에 맞게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까지 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통일된 기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손해사정 제도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뭐 자회사 관련해서 이제 입법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선임 제도까지 이제 얘기하게 됐습니다. 뭐 요 자회사의 문제는 위탁 업체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법률 개정안에서는 그 위탁 손해사정 업체는 빠졌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결국에는 위탁 손해사정 업체도 같이 넣어서 뭔가 좀 개정이 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위탁 손해사정 업체도 결국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이제 위탁 손해사정사한테 계속 일을 주다 보면은 결국에는 보험회사 입맛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사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제 혼자의 생각인데 감정평가사와 같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독일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손해사정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금융위원회나 이제 소관처하고 과거에 TF를 추진할 때 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구속되면은 절대로 이게 제대로 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공정한 그게 안 되는 거죠.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 소비자 선임 제도도 이 독립성을 조금씩 부여를 하기 위해서 최초로 제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힘의 논리라는 게 무서운 게 그죠. 보험회사나 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그런 데서 워낙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거를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진이 안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소비자 단체라든가 NGO 단체의 힘은 너무 작고. 그렇죠. 이번 입법도 내가 큰 기대는 안 해요. 또 이러다가 보험회사 로비에 막히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험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재수 의원님이 보험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좀 앞으로도 소비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많이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글로써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기 손해사정 그리고 손해사정 선임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